일정 기간 내에 투약을 했구나, 그게 몸에서 검출이 되었다는 아주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마약 수사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임성열 변호사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임성열 변호사님을 모시고요, 마약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최근까지 검찰청에서 마약 사건 처리하셨는데요. 어디 검찰청 계셨었죠? 이제 창원지방검찰청, 그리고 이제 부산지방검찰청, 이제 서부지청에서 이제 마약 사건들을 이제 많이 담당해 오면서 관련 사건들을 이제 처리해 왔습니다. 창원이랑 부산 쪽은 그 항구가 있다 보니까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주로 항구 도시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이제 검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되게 엄격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항구 도시를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부산 그리고 인천에도에서는 훨씬 좀 범죄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들 자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마약 사건 진행하다 보면은 모발 검사, 소변 검사 이거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 증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네. 겁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법정형이 되게 중하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보통 매우 좀 겁에 질리고, 그래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받을 때 아직 약에 취해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그 진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또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마약 사건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 제가 맞습니다, 저 마약 했어요 라고 인정을 해도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꾸고 하면은 그 진술만 갖고 처벌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검사를 진행한다라는 건데요. 어떨 때는 소변 검사를 하고 어떨 때는 모발 검사를 하는지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거는 소변 검사입니다. 오. 왜냐하면 소변 검사는 이 사람이 필로폰을 했는지, 대마를 했는지, 합성을 대마를 했는지, MDMA를 했는지 그 키트 검사를 이제 전문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로폰의 경우에는 약 한 3일에서 5일 그리고 7일까지도 초범은 검출이 되고요. 재범이나 그리고 상습 중독자인 경우에는 한 10일, 한 12일 정도까지도 보통 소변 검사로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약 사건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언제 투약을 했지? 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을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내가 필로폰을 투약을 했는데 그렇죠. 정신이 깨어나고 보니 그게 하루가 지났는지 일주일이 지났는지 당사자도 알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소변 검사를 통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필로폰, MDMA, 대마 그 각각의 그 마약별로 일정 기간 내에 투약을 했구나, 그게 몸에서 검출이 되었다는 아주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마약 수사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변 검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굉장히 짧네요, 생각보다. 아무리 그렇습니다. 상습 투약자에도 10일이면 더 이상 검출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보충적으로 모발 검사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마약 검사는 보통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먼저 하게 되지만 사실 모발 검사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모발 검사를 뽑으면 보통 한 100수에서 한 300수 정도 뽑게 되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발인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1cm에서 1.5cm 정도 자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긴 경우에는 이 사람의 모발을 뽑아서 가장 이 모근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1cm면 약 한 달, 2달이면 2cm면 2달, 3cm면 3달, 약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돼서 모발 검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언제 어떤 마약을 투약했구나 라고 검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궁금한 건데요, 머리가 엄청 장발이에요. 그러면은 머리가 장발이면 예전부터 마약을 했으면은 요거부터 해서 한 달, 2달 해가지고 끝에 있네요, 요거만 한 2년 6개월 전에 했네요, 이렇게도 나오나요? 제가 사실 그렇게 장발인 분은 못 해봤는데요. 네. 하긴 사실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머리 좀 그렇습니다. 짧게 자르시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검사에 좀 약간 대응하기 위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사실 조사에 경찰에 소환되었다
검찰에 소환되었다고 하면 예전 같으면 사실 머리를 밀고 온다거나 네. 심지어 어떤 분은 몸에 나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오신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변 검사할 때 저 그게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 소변 검사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건강 검진할 때도 소변 검사하면 종이컵 주면서 소변 받아오세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가가지고 소변 받으면서 거기에 막 물 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소변 이렇게 받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안 되죠. 네. 근데 소변 검사할 때는 그런 어떤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좀 적은가요? 아무래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소변 검사나 모바일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 해당 수사관이 거기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인 경우에는 여성 경찰관분이, 남자인 경우에는 남성 경찰관이 화장실이나 또는 특정한 그 채취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보는 앞에서 직접 그를 채취하고 밀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잘랐어요. 그런 다음에 혹시 불안해가지고 염색을 했어요. 그래도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나요? 이런 얘기도 저희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염색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성분이 없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염색이라고 하는 거는 모발 자체를 전혀 다른 모발로 바꿔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모발을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오염시켜서 거기에 대한 해당 성분이 사실 부서질 수는 있으니까 검출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100수에서 300수를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발을 하기 때문에 검출될 가능성은 사실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마약 사건이라는 게 검사의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마약을 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응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 그 잘못한 사람들 처벌을 하기 위해 수사를 해본 사람이 방어하는 방법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임성열 변호사님이요, 이제 마약 사건 전담으로 해가지고요, 마약팀을 이끌어 나가실 건데요.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저희 도움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